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 동안 휴가에 들어가서 이 휴가 구상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제 미봉책으로 땜질식으로 처방을 해서는 안 된다. 전면 쇄신하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도 이제 김태흠 아까 얘기했던 충남지사도 그러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물러나면서 여권의 삼축, 그러니까 당정대 대통령실까지 완전 쇄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있는데 특히 정부는 쇄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또 저기 저 총리 하나 바꾸면은 민주당이 또 그걸 쥐고 흔들 거 아닙니까? 그거 또 주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청와대만큼은 도대체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7개월 만에 기자실에 나타났고 내가 누군지 압니까? 이런 비서실장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그 옛날에 이건희 삼성 회장 있잖아요. 네. 이건희 삼성 회장이 뭐 이게 정치는 뭐 완전히 삼류처럼 비판하고 그때 삼성이 위기에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의 그 애니콜 있죠. 애니콜 핸드폰을 다 불태워버린. 그때 다 불태워버린 거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게 개혁할 때 뭐라 했습니까? 부인 빼고 다 바꾸랬잖아. 부인 빼고 다 바꾸라고. 이건희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빼고 다 바꿔. 김건희 씨를 바꾸면 안 되지. 이혼하면 안 되잖아. 김건희 씨 빼고 다 바꾸래. 다 바꿔야 해요. 이건희 씨가 부인 빼고 다 바꾸래 했으니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씨 부인 빼고 전면 개편하자. 그럼 이게 당은 뭐 권성동부터 이게 최대 다 바꾸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와대는 뭐 비서실장부터 특히 홍보 라인 있잖아요. 홍보수석이든 대변인이든 홍보 라인을 개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는요, 장관을 못 바꾸죠. 근데 저는 이게 한상혁이나 전현이나 이거는 이게 대통령이 해임권이 있습니다. 해임해버리면 되는 거지. 임명권 속에 해임권이 있는 임기고 뭐고 대통령이 총장 같은 것도 임기가 있잖아. 바꾸면 됩니다, 이거. 못하냐고요. 정무직 장관급입니다. 이거 왜 눈치 봅니까? 그냥 대통령으로서 적임자가 아니고 내하고 국정 철학이 틀리니까 내 새로 임명해야 되겠다. 해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감사원 보내가지고 전현희가 맨날 지가 늦게 출근하니까 이렇게 압박하면 더 이게 추저인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공법 철학이 내하고 안 맞다. 장관은 이게 내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임해버리면 되잖아요. 뭐 새로 임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처럼 임기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헌법에 6년이라고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사법 독립은. 근데 행정부의 장관의 임기는 좀 차원이 틀린 거죠. 가능하면 임기를 지켜주라는 게 검찰총장 임기 2년인데 그게 임기 전에 자른 거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전현희는 충분히 철학이 틀리잖아. 물론 이게 부실 근무한 것도 맞지. 어떻게 매일 뭐 오후에 출근하고 그것도 맞는데 제 말은 그거로 그냥 자르는 것보다는 정무직 장관은 철학이 틀린 해임하라. 그럼 이게 딱 정부도 개편되잖아. 한상혁이 자르고 전현희 자르고. 언론도 전혀 환경이 안 바뀌고 있잖아. 한상혁이가 딱 쥐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르고 청와대도 이게 전면 물론 외교안보 라인은 잘하고 있어요. 또 이게 초기에 다 자를 수는 없지. 최소한 저는 비서실장부터 홍보 라인은 개편해야 된다. 정무 홍보 라인 다 개편. 그 정부도 정무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도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러고 이게 심기일전에서 지금 이게 새 출발하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매 맞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게 백신입니다. 우리 코로나 백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초창기에 매를 약간 맞는 거는 오히려 이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고 이게 초창기에는 백신으로 다시 부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임기 말이면 안 돼. 근데 몇 달 안 돼 임기 초기 때문에 원인을 잘 알고 제대로 이게 대응만 세우면 저는 이게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과 대통령실, 저는 청와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면 개편하고 내각도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한덕수 같은 사람은 계속 둘수록 손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첫 단추가 잘못 깨진 거예요. 그 사람이 능력을 발휘할 걸로 알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의전 총리만 또 못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총리를 갖다 놔야죠. 정무적인 감각이 있던가 아니면 대통령실이라도 실장이라도 그래야 두 사람 다 경제 잘한다고 갖다 놨는데 경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된 대책 하나 내놓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왜 총리를 앉혀주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이번 5일 동안 휴가에서 정말 제대로 된 구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그런 구상을 갖고 와야 하고 전에 이건희 씨도 한번 대통령이 애를 들었잖아요. 스타 장관. 그래서 그렇게 나와라. 이건희 씨 자기 뒤로 빠지면서 스타 사장들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건희 씨가 얘기했던 대로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대로 부인만 빼고 싹 바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 이 이야기를 꼭 해야 할지는 모르겠으면 다만은 안철수 의원 지금 아주 여건이 어려움 속에 처했고 중대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인하고 일주일 동안 미국으로 휴가를 갔다네요. 그 딸 만나러. 그래도 됩니까? 전에도 뭔 일이 있으면은 독일로 가버리고 어디로 가버리던데. 지금 가장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도 거론되는 사람이고 본인 얘기대로 윤석열과 안철수가 같이 공동정권 하자고 그렇게 이 약속했던 사람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물론 뭐 휴가 가는 건 좋아요. 갈 수도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일주일씩이나 미국으로 딸 만나러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라며 무슨 대권을 노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진짜 이게 그 양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이게 안철수 의원이 권력 의지라든지요. 이런 게 그 사람이 해석이 지도자가 되려면요. 지도자가 되려면 이게 그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렇게 용맹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우처럼 또 강교하면서도 뭔가 이게 지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철수 의원에게 다 좋은데 너무 모범생 이미지 양처럼 착하고 이런 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마키아벨리나 한비자도 좀 보고 그 태종 이방원이 좀 보면 되거든요. 태종 이방원 있잖아. 보면 이게 권력은 그렇게 장악하는 겁니다. 저 당나라 때 태종덕이 이세민이도 마찬가지죠. 네. 이세민이도 권력 다툼에 이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저는 차기 당대표 있잖아. 이번에 말론점에 저는 차기 비대위원장은 원외에서는 저는 박주선이가 제일 좋다 봐요. 그렇습니다. 원외에서는. 예, 그 어차피 사람 준비니까 아시는지 준비. 뭐. 예.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장이니까 당대표 취임 준비위원장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박주선. 원외는 김종인 무슨 또 그런 김종인은 사람들이 또 거론되더라고. 김종인에게 점성술사고 라스푸틴처럼 그 김종인 안 되고요. 뭐 김병준 이런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론돼 갖고 되겠습니까? 당 내에서 한다면 저는 뭐 당 내라면 차라리 조경태가 낫다 봐요. 차라리 통합 차원에서는 그 홍준표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거는 차기 당 대표잖아. 제가 이 차기 당 대표에 나경원하고 안철수가 적임자라고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나경원하고 안철수.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게 저 자기 사람 만들고 자기 포섭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딸이 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이게 물론 휴가도 가야 되고 가족 그것도 중요하니까 제가 이게 너무 쉽게 말할 건 아니지만 표를 떠나서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정대가 지금 전면 개편돼야 한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으로 휴가를 떠나버립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일주일이나. 그 점에서 이게 그 조금 이게 권력 투쟁의 타이밍이나 그 처절함 이런 게 좀 부족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뭐 안철수 의원 잘 아는 사람인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철수 의원은 정치 DNA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가 본인도 좀 섭섭해 하던데요. 아무튼 여권 전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정말 국민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쇄신안을 내놓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그래야 지지율도 회복이 되고 앞으로 이제 2, 3개월 지났습니다. 5년이 남아 있어요. 그걸 보고 길게 보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이제부터 이게 좀 지지율 저는 희망을 가지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에 그 특급 도움이 있잖아. 지지율을 확 끌어올려준 그게 추미애나 조국이 박범계 아닙니까? 근데 이제 드디어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그 포트라인부터 쭉 오거든요. 8월부터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뭐 헤드라인을 쫙 장식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치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재명이보다 나았냐 안 하냐. 이재명이 지지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게 그 이재명이가 본격 저는 이제 그 사법 리스크로 처리되고 이게 단죄가 되면 상대적으로 이게 그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도 귀국을 했는데 서훈 국정원장도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정말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